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이가 하는 그 평산 책방이잖아, 책방. 그 책방에서 이제 그 폭력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폭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일요일 밤에 그 20대 남성이요. 남성이 퇴근하는데 그 40대 책방에 그 40대 여직원한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냐? 문재인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이래가 이제 그 말리다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을요 낚아채가지고 이제 두 동강 내고 그 다음에 그 주먹 발길로 폭행을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나와 막았는데도 폭행이 한 8분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 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된 이게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요런 데 그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어떤 이게 폭력도 어떤 폭행도 단호하게 그 비판합니다. 단호하게 그 비판합니다.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뭐 좀 어떤 동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게 그 정상적인지 그것도 이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하여튼 이 행위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엄청나게 이걸 키워가지고 마치 이게 정권과 검찰을 공개하는 이런 이제 논평은 문제 있다 봅니다. 문제 있다 봅니다. 이번에 그 특히 문재인이가요 논평을 냈어요. 문재인 이름으로 낸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이사회가 있거든요. 재단의 이사회. 책방하려면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그 재단에 이사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물론 이제 폭력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성명을 냈냐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재인 측에서 낸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피습 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 음해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아니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무도한 모욕주기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모든 이게 부당한 정치 탄압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아니 이 폭행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몇 년 동안 이어온 수사하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이거 폭행한 겁니까? 또 어떤 분은 경호처장을 바꾸래. 그 경호원들이 그 책방까지 다 경호지입니까? 구역이지만 그 경호원들이 65명이 된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수사하고 무슨 관계냐고 이 사건이. 검찰이 폭행했냐고. 거기에 어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데 폭행을 갖다 붙이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에서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뭐라고 했냐. 이재명이도 이게 끔찍한 범죄 행위를 규탄하며 이러면서 이게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재명이가 올린 글입니다. 핵심. 이재명은 이제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을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된다. 안타깝게 우리 정치가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 우리 정치가 적대 정치로 변질되니까 이런 게 폭행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사돈 낱말에도 유분수지 적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이재명이가 마치 우리가 분열 적대 정치를 해가지고 현 정권이 적대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 게 국민이 폭력적으로 바뀐 것처럼 이런 식의 논평을 내잖아요. 이재명이 입에서 뭐 상생 통합 노고 우리 적대 정치 끝내자 분열 정치 끝내자 이러니까 참 이게 황당합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폭력을 규탄할 이런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폭력을
비판하고 구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이재명 주위의 조폭들 한 6명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주위의 조폭. 이런 조폭을 중용하는 자가 무슨 이게 폭력을 배제한다. 그러면 조폭부터 수행비서 안 써야 되잖아요, 직원으로. 이재명 주위의 대표적인 조폭이 가족들이 거의 조폭입니다. 제가 아들 이동호도 뭐 성매매에 온갖 도박에 글 올려놨던데 아들은 빼겠습니다. 아들도 뭐 하는 짓 보면 이게 그 부준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지금 아들이 도박한 거 있잖아요, 도박. 성매매도 있었는데 그거는 빠지더라도 도박 처벌해야죠, 처벌. 근데요, 이재명의 집안 중에요, 대표적인 거 친누나, 큰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 그게 그 아들인데요. 이자가 엄청나게 조폭이 되지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이자가 스토커, 뭐 이재명이가 데이터 폭력이 어쩌고 뭐 선처해야 된다,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직접 변호한 조카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 따라다니다가 여자를 이렇게 살인하고 그다음에 여자 어머니까지 살인하고 아버지가 피해다가 평생 불구고된 그 유명한 사건에 이재명이 친조카 아닙니까? 친조카. 이재명이가 변호해 그 손해배상까지 당했잖아요. 그거는 왜 말 안 하고 지금 이게 이 문재인 평사 책방에 이것만 폭력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건에 비하면. 그 다음에 자기 이종 사촌이 있어요. 이종 사촌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종 오촌 조카죠. 조카. 이자는 이게 국제 마피아파인데 중학교 때부터 조직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전과가 많겠냐고. 이재명이가 4번을 변호해. 4번을. 아무리 오촌 조카지만. 그러니까 조폭 전문이라고 하지. 조폭 전문. 변호. 참 이게 이자의 그 행태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이게 변호한 게 또 문제는 변론의 방향도 말도 안 되는 게 2차 가해하는 식으로 명예훼손하는 식으로 이게 변론한단 말이에요. 마치 서로 사랑해서 뭐 사귀다가 헤어지자니까 이게 잠깐 데이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변호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소송을 걸겠냐고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사건은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자기가 평산 책방만 이야기하는데 딱 그러고 우리 정치가 뭐 어떻다고 자기가 정치를 다 이렇게 오염시켜놨고.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인데 또 그 기업인들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조폭들한테 다 도움받고 북한 갈 때도 100억씩 받아놨고 이제 강도라고 욕하는 그 우리 쌍방울의 김성태, KH그룹의 배상윤, 이 완전히 이재명의 후원자 아닙니까? 돈 다 대주고 선거 때 이해찬한테도 돈 갖다 줘. 월 3천씩.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도 갖다 줘. 거기 이재명 변호사 5명이 사회사식이죠. 이 대낮까지 한 이런 조폭에 완전 기생해서 묵고 산 이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뭐 폭력이 어떻고 우리 정치가 어떻고 뭐 상생 정치인데 이 말이 됩니까? 특히 이재명의 가장 실세 중에 둘이가 수행비사만 밤낮으로 따라다니는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을 썼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처음에 수행비사든 백종선, 처음에 그 수행비사든 백종선, 이분은 이게 정치 입문하기 전에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추심원까지 했네. 남의 집에 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근데 백종선이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4년 7급으로 이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백종선이가 수행. 근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시켰습니까? 그 자기 형,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 그 괴롭힌 거 이것도 이게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택시기사가 택시가 평소 가는 길하고 다르다고요. 억지하가 요금 안 내고 싸워가지고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이게 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택시 이게 조폭은 더하지. 택시기사가 다른 길로 갔다고 때리 팹니까 이걸? 징역이 벌금도 아니고 징역이 나오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남시 또 고은 변호사가 변호해 주네. 그리고요, 아예 야당 의원한테 욕설하고 협박을 해. 성남시 의원 있잖아. 그때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 한나라당의 이덕수 의원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재명이 욕한다고. 너
말 조심해라고 뭐 엑셀 죽인다, 눈알 판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욕설해가 벌금 100만 원이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시장을 수행하는 사람이 야당 의원을 협박해가 벌금을 와 참 이게 정과 보니까 황당하네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마을버스에 내가 이재명이하고 친하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마을버스 가지고 그 뇌물 있잖아요. 2,600만 원. 뇌물 받아가 10개월 실형 받아가 그때 그만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4년 동안 밤낮으로 수행한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근데 뭐 지금 뭐 상생이 정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폭력을 언급합니까? 자, 그 후임자가 누굽니까? 후임자가 이제 김진욱 씨 아닙니까? 김진욱. 이자는 어떤 자냐? 2004년에 외국산 소고기 있잖아요. 외국의 소고기 이걸 가지고 축현마크를 팔았대. 와 이거 양두구육보다 더한 사기네. 외국 소에다가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구속됐다가 이런 자를 갖다가 수행비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외국의 광우병처럼 외국 소를 국내 한우로 둔값이게 팔다가 처벌된 전과자인데 그리고 이자가 이제 2017년에는 또 경기도죠. 그때는 이제 국제 마피아 조폭 40명이 경호업체 이래가지고 막 지하로 쳐들어가고 싸웠는데 거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전과를 2개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지 그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원래 전과자 몇 년간 공무원 못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조사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자가요 지금 아니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국장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국장 중에 제가 취재해보니 아주 실세국장 중에 실세가 가장 국장 중에 실세가 뭐냐 물어봤더니 노동대외협력국장입니다. 노동이더라죠. 노동대외협력국장. 뭐냐? 민노총하고 이게 노조가 연계돼야 되잖아. 민노총이 조직원이 100만 넘으니까 그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노동 좌파 세력들과 대외협력 연대를 하는 이게 노동대외협력국장인데 그 국장이 김진욱입니다. 이 파렴치한 2개 전과자가 민주당의 국장 그래 요거도 보니까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런 자입니다. 와, 참 이게 저는 이렇게 조폭 전과자를 최고 요직에 등용하면서 국장도 시키고 수행비서 공무원 다 시키는 이재명이가 뭐 폭력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뭐 우리 적대 정치 때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조폭을 많이 하는 이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평산 책방의 그 폭행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잘못된 사건이지만 이걸 마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검찰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권에 공격하는 이런 게 소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발적인 그 단순한 폭행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고 검찰과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데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